야, 그쪽에서 좀 맞춰. 지인이 화장실 갔나? 오케이. 오늘은 또 나름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 앉아.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영어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지? 얘기 좀 해보자. 꿀 먹은 벙어리 하지 말고. 뭐 왔어 또? 좀 재난 문자 좀 그만 했으면 언제나 그 타이밍. 스팸 처리하는 거 되던데. 긴급 재난 문제는 스팸 처리할 수 있어? 안 하게 할 수 있어. 어차피 시작도 안 했었어. 왜 다? 뻥 터지고. 저기 준성이는 모르지 새로운 쌤이야. 안녕하세요. 하여튼 영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읽어봐라 한번 형태가 우리 에이스 형태기 읽어봐.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활품사가 있고 활품사 연습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형태가 나름대로 쭉 나열했던 게 뭐야? 너희들 공부 측면에서 보면 보는 거야. 보는 거, 아는 거, 깨닫는 거 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어 측면에서 보는 건 보는 원 스텝 원이야 그게. 영어도 언어고 언어는 생각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이렇게 그게 컨텐츠가 되잖아. 너희들이 보는 모든 책에도 다 컨텐츠가 있어. 그치?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1번이란 말이야. 그게 보는 거였고. 그럼 그걸 이해한다는 건 뭐가 들어갈까? 구체적으로 그게 그럼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표현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이 필요할까? 그게 뭐였어? 뭘 만들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잖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고 더 조금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통하는 거잖아. 필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소통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졌고 문장이 구성된다 해서 이제는 보는 단계를 지나 아는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게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런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서 실제 언어가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는 단계,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지으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고 배워본 경험도 없을 거야 아마 너희들은. 그러니까 영어 뭐 그냥 단어 외우고 뭐 그냥 뭐 문장 그냥 그러고 문법은 짜증나고 뭐 이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은.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찾으려면 그거를 나름대로는 세분화해가지고 나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은이가 오늘 영어 시험을 보고 왔어. 그런데 이제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시험에서 완성도를 생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잖아. 물론 너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래. 그래서 나는 지은이가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가 좀 궁금했어. 응? 그래서 물어보게 어떤 느낌을 받았어 오늘 영어 시험을 보면서. 왜 째려봐. 어떤 느낌을 받았냐니까. 원래 지은이가 말이 없잖아. 그래서 좀 이해하고. 근데 선생님 느끼기에 영어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의 수준과 지은이가 공부한 문제의 수준과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은이를 비롯해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석해 본다. 막연하게 한번 문법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은이가 하여튼 특정인의 이름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지만 지은이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들쭉날쭉하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체계를 잡혀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름대로는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딴 세상 얘기인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의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특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한 거야.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 지도가 있어야지 아무 땅이나 막 판다고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물론 재수가 좋아서 아무데나 팠는데 뭐 500원짜리 하나를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비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내가 해 나갈 것이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본다는 건 무엇이고 내가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땅이나 막 파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적절하게 쓸 수가 있고 당연히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100을 가장 적절하게 써야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좀 어렵나? 그래서 봐봐. 영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 단어를. 어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휘를 많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돼. 그때 돼서 생각 드는 게 뭐야? 내가 문법 지식이 없어서 이런가? 라고 한번 갸우뚱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겠어? 영어는 뭐 있어? 단어야. 단어만 내가 5만 개 외워버릴 거야. 그럼 영어는 끝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단어 5만 개를 외워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나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나를 만나. 단어가 전부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내가 5만 개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쓸데없는 짓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장 적절하게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문법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표현들, 어떤 서술 방식들, 말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거를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영어 같은 경우는 가능한 단어 암기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문장을 분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문장을 왜 분석하라고 하냐 하면 영어를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 손목시계 아, 소프트인데. 쏘리. 하여튼 그런 얘기야. 근데 좀 어렵나? 준성이? 네? 내 얘기가 좀 어려워? 네. 어려워? 그렇지 뭐. 내가 또 너무 의욕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영어도 너희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부에 대한 얘기는 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책을 쓰기로 했어.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써놨던 원고를 쭉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굿다이노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게 나와. 굿다이노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나? 다이노니까 공룡에 대한 영화인가요? 그래 굿다이노. 알로 스파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 네. 그 TV에서도 몇 번 해준 것 같은데. TV는 모르겠고 영화 극장 가서 봤어요. 그럼 본 적 있다 그러면 되지. 포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알로가 공룡이야. 새끼 공룡인데 이제 공룡이 농사를 짓는 거야. 아빠 공룡, 엄마 공룡이 뭐 이제 재밌게 옥수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서는 인간이 오솔이나 이런 느낌으로 그 공룡이 지어놓은 농작물을 훔쳐가는 캐릭터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공룡이 하고 그 다른 들짐승의 역할을 인간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영화 자체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좀 가지 말라는데 알로가 갔다가 큰 위험을 닥치지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영화가 그렇듯이 아빠가 그 알로를 구하려고 하다가 죽게 되고 알로는 다시 이제 뭐 약간의 시련을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하여튼 해피엔딩으로 라이언 끝나는 킹이요? 건데. 라이언 킹이나 뭐 픽사 뭐 그 디즈니 내진 그런 영화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그 인간이 등장하는 스팟과 알로와의 관계에 좀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건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여 있고 학교에 다니고 그러지.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몸의 신체적인 특징들도 되게 인간이 살아가는 패턴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스팟이 분명히 인간이야. 인간 꼬마 아이인데 달리기가 엄청 빠른 거야. 그 다음에 훨씬 힘도 세. 꼭 야생동물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스타일로 삶을 살게 된다면 인간이 훨씬 더 근육도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생동물하고 되게 흡사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힘드니까 도구를 만들어서 도구를 우리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거는 도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지. 심지어 그마저도 더 편하게 하려고 계속 자동화를 하잖아. 계속
심지어 자동차 운전도 자율주행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게 주어지지? 시간이 주어지잖아.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머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훨씬 더 1차원적인 내가 저녁을 아니 겨울을 보내야 되는 식량을 조달해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렇잖아. 식량을 다 뺏기면 그 개미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배짱이들한테 뭐 그 자기들 모아놓은 걸 다 뺏기고 나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없어진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못 봤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그 동물들과 구분되면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큰 역할을 차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하게 됐거든. 내가 특히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뭐였어? 사자 얘기잖아. 사자. 초원에서 사자를 만나면 잡혀 먹힌다. 근데 사자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지배하는 이유는 사자는 이빨과 발톱과 힘을 쓰지만 우리는 머리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 머리를 쓰는데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영어로 다시 잠깐 살짝 돌아가 보면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걸 만났을 때 그거를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해.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어려웠고 힘든 거 만나면 어떻게 해? 우리는 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피하려고 하다 보면 좀 편할 수는 있어. 그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내가 어떻게